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는 안정호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uyến, người sẽ tham gia lớp học cùng với các bạn. 오늘은 제3과 감정을 공부해 볼 텐데요. 루이엔 선생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보면 한국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혹시 루이엔 선생님만의 공부하신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비슷한 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렇게 같이 배우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감정 형용사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것과 함께 그것이 쓰이는 상황을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실수를 줄이고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한번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sẵn sàng chưa ạ? Nào, bây giờ chúng ta sẽ bắt đầu với phần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những cái cảm xúc và tình cảm của con người các bạn nhé. 네, 그럼 먼저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공부할 감정 형용사는 기쁘다인데요. 자, 기쁘다 이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데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기쁘다는 내가 기대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쁘다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서 기뻐요. 혹은 시험에 합격해서 기뻐요. 아니면 보고 싶은 친구를 다시 만나서 기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져서 기분이 좋다. 그것이 바로 기쁘다입니다. 네, 다음 심심하다라는 형용사 한번 볼게요. 심심하다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화가 심심하다, 수업이 심심하다, 괜찮습니까? 둘 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심심하다는 그럼 어떤 형용사인가 하면 심심하다는 반드시 주어가 사람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람 주어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 그것이 심심하다고요. 그럼 영화나 수업이 재미없다. 이것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둘 다 지루하다로 써야 합니다. 여기 지루하다 있죠? 지루하다는 영화나 수업이 재미없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지루해요. 수업이 지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심심하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긴장되다라는 형용사인데요. 긴장되다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죠. 선생님, 저 지금 너무 긴장해요. 선생님, 저 지금 너무 긴장돼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네. 첫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저 지금 너무 긴장해요는 안 됩니다. 저 지금 너무 긴장돼요입니다. 지금의 나의 기분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나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긴장되다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긴장하다는 언제 사용합니까? 긴장하다는 언제 사용합니까?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죠. 누구씨 긴장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시험 때 너무 긴장해서 실수했어요. 과거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긴장하다를 사용하는데 지금의 나의 기분을 이야기할 때는 긴장되다를 사용한다는 것. 이거는 둘 다 맞는 문장이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창피하다인데요. 창피하다는 부끄럽다죠. 부끄럽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보기가 부끄럽다. 많은 사람 앞에서 넘어져서 창피해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죠. 부끄럽다는 의미였고요. 자, 그 다음 흐뭇하다 공부하겠습니다. 흐뭇하다는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해서 그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기분이 좋다입니다. 예를 들면 잘 자란 아들을 보니 흐뭇하다. 자, 아들.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아들이 굉장히 어땠습니까? 잘 자랐어요. 좋은 결과, 그렇죠?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아주 기분이 좋다. 그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낀다.
만족스럽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흐뭇하다입니다. 네, 다음은 우울하다를 볼 텐데요. 우울하다는 걱정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다입니다. 걱정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런데 우울하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분이 좋지 않아도 우울하다입니다.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하다. 그런 것은 병이죠. 그런 병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울증이다. 자,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기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대인이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이다라는 의미로 우울증은 감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 형용사를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감정 표현에 대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정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 내다와 나다입니다. 나다와 내다. 자, 나다는 이가 나다입니다. 내다는 을을 내다죠. 자, 나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의 기분입니다. 내다는 무엇입니까? 밖으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다는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다 하면 내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다예요. 자, 그러면 감정을 드러내다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 감정을 보여주다입니다. 그게 드러내다입니다. 자, 화를 내다도 똑같죠. 화가 나다는 지금 나의 기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나의 기분. 자, 그럼 화를 내다는 무엇입니까? 자, 화가 나다와 화를 내다인데요. 화가 나다와 화를 내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나다는 지금의 나의 기분이에요. 막 화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 그러면 화를 내다는 무엇입니까? 야! 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화를 내다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 화나지 마세요.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이것은 되죠. 이것은 화를 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화를 내다는 화를 내지 마세요 라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화가 나다는 화가 나지 마세요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에 대한 단어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풀다는 무엇입니까? 화가 난 이후에 그것을 화를 없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화 풀어, 빨리 화 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화 빨리 없어지게 만들어 라는 의미죠. 계속 화를 내지 말고 화를 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드러나다, 드러내다, 또 화가 나다, 화를 내다, 그리고 화를 풀다까지 감정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배운 어휘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vựng mà thầy vừa giải thích để đặt câu với những cái câu tiếng Việt các bạn nhé. Với từ vựng đầu tiên, 창피하다 là xấu hổ, quê. Tôi cảm thấy xấu hổ vì những người khác ai cũng thi tốt, chỉ có mình tôi là làm không được. Thì chúng ta sẽ dịch câu này như thế nào?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을 잘 봤는데 저만 못 봐서 창피해요. 흐뭇하다. 흐뭇하다 như thầy vừa giải thích lúc nãy là cảm thấy vừa lòng, mãn nguyện với một cái hành động của một người nào đó mà gần gũi với mình. Ví dụ như con mình hoặc là học trò của mình. Chúng ta thử xem câu như sau. Nhìn các em sinh viên của tôi nhường chỗ cho người già, tôi cảm thấy rất là hài lòng mãn nguyện. Thì mình tưởng tượng một cái trường hợp là thầy giáo hoặc là cô giáo dẫn các em sinh viên đi đâu đó mà thấy các em sinh viên đứng nhường chỗ cho người già thì chúng ta có thể nói câu này đúng không ạ? Thì câu này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nhé. 저희 학생들이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흐뭇했어요.
Và tiếp theo là 감정을 드러내다, là dễ thể hiện cái cảm xúc. Ví dụ như giận thì nó là giận, hoặc là buồn thì mình thể hiện ra là mình buồn. Thì câu này chúng ta sẽ đặt những người không dễ thể hiện tình cảm của mình dễ bị chứng trầm cảm. Nghĩa là giận cũng không biết, giận cũng không thể hiện, hoặc là buồn cũng không thể hiện, vui cũng không thể hiện. Thì với những cái người như thế này rất là dễ bị triệu chứng trầm cảm. Chúng ta sẽ đổi sang tiếng Hàn.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 Và trên đây là 3 từ vựng mà chúng ta được học trong bài. Về nhà các bạn có thể ứng dụng một số các cái từ vựng khác để mà chúng ta đặt câu như thế này các bạn nhé. Vâng, tiếp theo sau là phần ngữ pháp. Phần ngữ pháp, cấu trúc ngữ pháp đầu tiên mà chúng ta học là ton.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úng ta sử dụng gắn nó vào sau một động từ để mà chúng ta hồi tưởng lại một việc trong quá khứ, hay là chúng ta thể hiện một việc nào đó nó diễn ra tại một thời điểm nào trong đó trong quá khứ và vẫn còn tiếp tục đến hiện tại. Và cái thứ ba nữa là diễn tả một sự lặp đi lặp lại thường xuyên nào đó trong quá khứ đến bây giờ. Các bạn có thể tham khảo nội dung giải thích ở trong sách giáo khoa. Và sau đây xin mời các bạn sẽ cùng với thầy An, chúng ta sẽ tìm hiểu về cấu trúc ngữ pháp, ý nghĩa của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thông qua các ví dụ các bạn nhé. 네, 그럼 먼저 오늘 배울 문법 던의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아까 제가 읽던 신문 못 보셨어요? 이 책상 위에 두었는데 잠깐 나갔다가 오니까 없어졌네요. 자, 여기서 던이 들어간 부분은 읽던 신문입니다. 자, 제가 읽었어요. 던, 그리고 뒤에는 명사가 오죠. 당연히 읽던 신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이 신문을 다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 네, 다 읽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까 읽고 있다가 잠깐 두고 나갔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 뒤에 뒷문장에 그 의미가 나오죠. 이 책상 위에 두었는데 잠깐 나갔다가 오니까 없어졌네요. 난 다 읽지 않았어요. 다 읽지 않고 신문을 놓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런데 신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읽던 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 읽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다 끝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어떤 일,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역시 같은 의미의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다 끝내셨으면 나가시겠어요?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요. 하던 일입니다. 자, 하던 일. 그러면은 여기에도 역시 던 일, 하던 일이라면 이 말 안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을 끝냈습니까? 못 끝냈습니까? 못 끝냈습니다. 아직 다 못 끝냈어요. 이때는 그것을 나는 끝내고 싶어요. 맞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라는 부사죠. 마지막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다 하지 못한 일을 끝까지 끝내고요. 끝내고 같이 갑시다 이거죠. 2분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2분이면 돼요. 2분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일을 끝까지 끝내고 나가고 싶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하던 일이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는 의미의 던을 두 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찻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아쉽다 무엇입니까? 그 찻집에 더 가고 싶은데 더 갈 수 없어요. 뭐 어떤 것을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그런 느낌 아쉽다입니다. 제가 자주 가던 찻집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다 오다에 던이 붙으면 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던 찻집이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한 번 가본 곳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 찻집에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뭐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뭐 자주 갔다라는 의미가 가던 찻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라는 말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주 가던 찻집, 아니면 뭐 가끔 가던 찻집,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던의 2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루이엔 선생님과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hưa ạ?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cấu trúc ngữ pháp thân để chuyển các câu tiếng Việt sang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nhé. Ví dụ như ta có câu là xin lỗi nhưng tôi làm xong bản báo cáo còn đang làm dang dở, rồi gọi điện thoại lại cho chị được không ạ? Nghĩa là bạn này khi mà nói là bạn này đang làm dang dở một cái bản báo cáo, đúng không ạ? Thì trong trường hợp đó nghĩa là bạn bắt đầu làm bản báo cáo trong quá khứ và bây giờ vẫn còn liên tục đến bây giờ chưa kết thúc và nó còn dở dang. thì bạn sẽ làm 죄송하지만 제가 하던 보고서를 끝내고 나서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Và tiếp theo, bà tôi vẫn còn giữ cái ghế mà tôi hay ngồi hồi còn nhỏ. Có nghĩa là hồi nhỏ, có nghĩa là hồi xưa qua rồi, đúng không ạ? Bà hồi đó cái hành động mà tôi hay ngồi là cái ghế đó nó diễn ra rất là thường xuyên. Và bây giờ bà vẫn còn giữ cái ghế mà hồi xưa tôi hay ngồi đó. Thì chúng ta sẽ dùng cái câu như thế này và chúng ta chuyển sang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nhé. 우리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앉던 나무 의자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Vâng, trên đây là phần luyện tập cấu trúc ngữ pháp thân. Rất là mong các bạn về nhà sẽ ứng dụng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để mà chúng ta đặt câu và chuyển sang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nhé. Tiếp theo cũng là một cấu trúc ngữ pháp hồi tưởng về một việc trong quá khứ. Tuy nhiên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hồi tưởng một việc nó chưa được hoàn tất trong quá khứ và thường nó chỉ có tính là một lần thôi. Nó không có liên tục thường xuyên giống như turn lúc nãy. Thì bây giờ xin mời các bạn sẽ cùng với thầy An để tìm hiểu rõ hơn thông qua các ví dụ các bạn nhé. 네, 이번에는 어떤의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죠? 네, 그 중에서도 여권을 잃어버렸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당황했었어요. 당황하다, 무엇입니까?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당황하다죠.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죠. 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정말 당황했었어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왜요? 여권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자, 여기서 여권을 잃어버렸던 일, 잃어버리던 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여러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딱 한 번 있었던 일, 일회적인 경험 중에서 반복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회적인 경험을 말할 때는 어떤을 사용해서 잃어버렸던 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동사 자체가 잃어버리다 라는 것은 일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네, 이것에 이어서 다음 예문을 보시면 역시 일회적인 어떤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뻤던 일은 대학교에 합격했던 일이다. 합격하다. 합격이라는 것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한번 합격하다 그러면은 끝입니다.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죠. 합격하다는. 잃어버리다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리다라는 경험은 한 번 잃어버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은 한 번에 끝이 나는 사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합격하다도 대학교에 합격했던 일이다. 그때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합격을 했던, 합격하던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할 수 없는 동사들, 예를 들면 아까 뭐 잃어버리다라든지 또 입학하다라든지 합격하다라든지 또 감기에 걸리다 같은 것도, 네, 그것도 한 번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경험은 끝난 경험이 됩니다. 이것도 합격하다? 그럼 그것은 끝난 경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과 결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의 조금 다른 의미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까지 근무했던 회사가
장사가 잘 되어 직원들을 몇 명 뽑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무했던 회사. 여기에서 어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무했던. 지금은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안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완료의 의미입니다. 완료. 이미 끝 이런 의미죠. 근무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만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작년까지 근무했던 회사가 장사가 잘 되어서 직원들을 몇 명 뽑을 예정이라고 한다. 들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나는 지금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금도 그 회사에 있는 뭐 친구나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이죠. 네, 이렇게 어떤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럼 루이엔 선생님과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chúng ta thử áp dụng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để chúng ta luyện tập các cái câu như sau các bạn nhé. Mình không thể quên được giây phút đầu tiên gặp anh ấy. Có nghĩa là cái giây phút đầu tiên gặp anh ấy nó đã trong quá khứ, và phút đầu tiên nên nó chỉ có một lần trong quá khứ, phải không ạ? Và nó đã kết thúc trong quá khứ rồi, bây giờ mình hồi tưởng lại thôi. Thì mình sẽ dùng câu như thế này.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잊을 수 없네요. Nghĩa là một cái giây phút đó nó không có thể diễn ra thường xuyên được. Giây phút đầu tiên thì chỉ có một lần thôi, và nó đã kết thúc trong quá khứ rồi. Và tới đây thì các bạn sẽ cảm thấy là nó hơi rối, đúng không ạ? Như vậy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hỏi là 어떤 với là niên không á, quá khứ á, thì chúng ta sẽ khác nhau như thế nào? Thì các bạn sẽ xem hai câu ví dụ như sau. 10년 전에 남자친구가 사줬던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Một cái việc này đã hoàn thành ở trong quá khứ. Cái món quà mà bạn trai tặng đã hoàn thành ở trong quá khứ rồi, và bây giờ là chỉ hồi tưởng lại thôi. Và bây giờ món quà đó đã mất rồi. Nhưng mà với cái câu này, 이건 10년 전에 남자친구가 사준 선물이에요. Đơn thuần là chúng ta giải thích là đây là cái món quà gì? Món quà mà 10 năm trước đây bạn trai tặng, và nó vẫn còn giữ cái trạng thái đó cho đến bây giờ. Như vậy thì tóm lại chúng ta có thể thấy là 어떤 là hồi tưởng là một cái gì đó đã kết thúc trong quá khứ và nó không còn liên quan, nó không còn kéo dài đến hiện tại. Còn cái câu thứ hai thì chỉ đơn thuần là chúng ta giải thích một cái gì đó mà nó đã bắt đầu trong quá khứ và bây giờ nó vẫn còn liên tục kéo dài đến hiện tại. Các bạn đã hiểu sự khác biệt của hai nội dung, hai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ưa ạ? 네, 오늘 보실 대화 영상은 유진 씨와 풍 씨의 대화인데요.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았던, 건강이 좋지 않았던 풍 씨의 안부를 유진 씨가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몸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았어요. 풍 씨의 상태죠. 자, 누가 무엇을 해주었어요? 풍 씨가 아플 때 친구들이 걱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갚아요? 갚다 무엇입니까? 고마웠던 일을 다시 되돌려 주다라는 거죠. 나도 고마웠으니까 어떤 것을 해주다. 그게 갚다죠. 저녁을 사다. 저녁을 살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대화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팠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괜찮아졌어요? 네, 전에는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모두들 아주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걱정해 주었던 친구들에게 저녁을 한번 사려고 해요. 그러세요. 친구들이 모두 좋아할 거예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 영상의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팠다고 들었어요. 풍씨가 몸이 많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유진 씨는 풍씨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팠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죠. 요즘은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전에는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아팠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았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자, 낫다. 왔어요 하면 여기 모음이 오면 여기 스가 없어지는 스 불규칙 동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친구들이 아주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누구 덕분에? 친구들 덕분에. 여러 친구들이 걱정해준 덕분에 이렇게 되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걱정해 주었던 친구들에게 저녁을 한번 사려고 해요. 저녁을 사주다죠. 여기서 저녁을 사다는 저녁을 한번 사려고 해요. 그러세요. 친구들이 모두 좋아할 거예요. 네. 저녁을 사주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네. 많이 걱정해 주었던 친구들에게 고마워서 저녁을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풍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팠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괜찮아졌어요? 네. 전에는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모두들 아주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걱정해 주었던 친구들에게 저녁을 한번 사려고 해요. 그러세요. 친구들이 모두 좋아할 거예요. 네, 아까 대화문 영상에서는 풍씨가 많이 아팠던 이야기였죠? 그럼 상황을 조금 바꿔서 저랑 대화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에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네요. 옛날엔 공부가 힘들었어요. 현재는 괜찮아졌어요. 누가 뭘 해줬어요?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갚고 싶어요? 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을 아까의 상황에다 좀 넣어서 조금 바꿔서 저랑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풍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가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괜찮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모두들 아주 걱정했어요. 그러세요. 선생님이 좋아할 거예요. 네, 그러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공부가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괜찮아졌어요? 네. 전에는 공부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이야기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해요. 선생님에게 인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답을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세요. 선생님이 좋아할 거예요.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문 잘 만들어 보셨나요? 네, 여러분 이 대화문은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Vâng, tiếp theo sau đây là phần đọc hiểu. Bài đọc hiểu hôm nay cũng là một bài rất là thú vị. Xin mời các bạn xem trang 64. Bài đọc hiểu hôm nay với tựa đề là 웃고 삽시다. Chúng ta hãy cười lên và vui sống. trong một cái xã hội, 요즘 사회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모두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rong một cái xã hội như hiện nay,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모두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có nghĩa là 그럴수록 trên này nó đã giới thiệu là mọi người đang vất vả, đúng không? 힘들수록 càng vất vả như vậy thì 서로를 격려하다. 격려하다 là hỗ trợ nhau, khuyến khích nhau.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한마디가 필요할 것입니다. vừa hỗ trợ nhau nè,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Và cần những cái lời nói làm cho nhau cảm thấy vui hơn.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즐거워할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Thì tác giả nói cái nội dung này là gì? Đưa ra một cái hiện trạng hiện nay là xã hội đang gặp rất là nhiều khó khăn, rồi mọi người đang khó khăn, do vậy nên là cần phải giúp đỡ nhau, vui tươi, và do đó nên người ta cuối cùng là người ta đưa ra cái ý định là muốn giới thiệu một cái bài viết thú vị để mà chúng ta có thể vừa cười và vừa sống được.
이 글은 제가 mô là chúng ta nói là một trang cái nào đó không có nêu đích danh ra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mô. Ví dụ như là kim mô si, kim mô và y mô, hoặc là những cái chữ mà người ta không muốn nêu danh ra người ta dùng là mô, một nào đó. Mình tiếng Việt mình có thể dịch là nào đó. 이 글은 제가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Có nghĩa là trên một cái website nào đó mang đến. 좀 우울했을 때 읽었는데 읽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던 글입니다. 우울하다 là gì các bạn? Có nghĩa là lúc trầm cảm, không muốn cười, không muốn nói. 우울하다. 읽었는데 읽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던 글입니다. Và lúc mà tôi cảm thấy bị trầm cảm, không có muốn cười, muốn nói gì hết á, và tôi đọc xong thì tôi cảm thấy là rất là vui.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전환하다 là nãy là ví dụ như cảm xúc của mình trước đó là không được vui lắm, nhưng mà sau khi mình đọc cái bài này xong mình sẽ vui lên, nghĩa là làm thay đổi cái cảm xúc của mình, giống như mình dịch là thay đổi không khí một chút xíu. Và momo hashiki baramnida là rất là mong. Khi mà chúng ta đề nghị ai làm cái gì đó một cách lịch sự, chúng ta sẽ dùng là momo hashiki baramnida. Tôi cũng rất là tò mò không biết là nội dung gì mà tác giả giới thiệu dài như thế, phải không ạ? Đây là cái nội dung. 고객, cái người 고객 là gì? 고객 là cái người khách hàng. khách hàng gửi 보내주신 화장품과 작은 병에 든 음료수 잘 받았습니다. 작은 병에 든 음료수. 병에 든 음료수. 음료수 là cái nước ngọt mà có trong cái chai nhỏ. 음료수는 제 형이 마셨는데 맛있었다고 합니다. Cái chai nhỏ đó thì cái chai nước ngọt á thì anh tôi uống rồi và anh bảo rất là ngon. 감사합니다. Đây là một cái câu nhắn của một khách hàng với cái công ty, đúng không ạ? Thì công ty, cái người bán hàng sẽ trả lời như thế này. 확인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có nghĩa là lời bình hoặc là một cái câu nhắn gì ở dưới trong internet mà chúng ta nhắn lên thì 확인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문하신 화장품과 함께 사은품으로 사은품 có nghĩa là quà tặng tri ân các bạn, để mà cảm ơn. 사은품으로 산푸를 보내드렸습니다. 산푸 là gì? Tiếng Anh, họ dùng tiếng Anh luôn là dầu gội đầu. Cái người bán họ bảo là họ gửi cái cái mỹ phẩm mà bạn đã đặt với lại cái dầu gội đầu. 음료수는 드리지 않았는데 무엇을 드셨습니까? 음료수 드리지 않았는데 무엇을 드셨습니까? Nghĩa là bên cái công ty này họ đâu có tặng cho cái nước ngọt gì đâu, mà như vậy thì người anh này uống cái gì nhỉ? Các bạn đọc xong các bạn thấy thế nào? Có thấy vui hơn không? 어떻습니까? 기분 전환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Vâng, các bạn đọc xong cái đoạn này thì các bạn có thấy vui hơn không ạ? Rất là mong các bạn sẽ có một ngày thật là vui vẻ. 네, 오늘 쓰기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로 써볼 글은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대상은 여자친구지요?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선물 주기, 기념일 잊지 않기. 기념일이라는 것은 뭐 만난 날이라든지 뭐 아니면 만난 지 100일이 된 날이라든지 이런 걸 기념일이라고 하죠. 또 여자친구의 생일이라든지 매일 전화하기, 칭찬하기, 미리 나가서 기다리기. 뭐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이 9시라면 뭐 8시 한 50분쯤 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 다음 집까지 데려다 주기.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물론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개 쓰는 방법도 있지만
한두 가지만 쓰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자세히 써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자,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는 방법.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기념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전화해야 합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자, 이런 글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 글이죠. 자, 똑같은 글이라도 그 마지막의 문법을 좀 바꿔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급에서 그리고 3급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문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어와야 한다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으면 좋다도 있죠. 으면 좋다. 또 뭐가 있습니까? 웃는 것이 좋다. 이것도 좋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기념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전화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그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도 문법을 조금 다양하게 여러분이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편의시설.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그것을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유독 많은 나라 한국.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등 요즘 지어지는 한국 아파트에선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있어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편의시설은 한국인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bài 3, bài nói về những cảm xúc cũng như là tình cảm của con người. Trong bài này chúng ta được học những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hư là tone hoặc là atone, hoặc là những cái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sự thể hiện tình cảm cũng như là cảm xúc của con người. 네, 오늘은 이렇게 제3과 감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굉장히 단어가 많았죠. 이 단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